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좋은 풍경과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긍정적 편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정의나 개념을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것들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이미 언급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 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나 또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과다할 경우에는 어떤 현실인식의 왜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특히 조직 내의 어떤 리더십 상황에서 긍정적인 편향이 지나치게 적용이 된다면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직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상황은 간단합니다. 신제품의 출시,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짧게 대화를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리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팀은 항상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번 실패는 일시적일 거야. 다음에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구성원들은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이 설계 결함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리더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의 리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이 대화에서 리더는 어떤 형태로 구성원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신제품 출시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업에게는 다시 못 올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실패 원인을 알아보기보다는 이 원인 분석을 회피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면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들은 맹목적인 긍정으로 혹은 우리 리더는 어떻게 말을 해도 어떻게 실패를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일단 실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뭐라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실은 그 실패라는 것도 내 자신이 개인의 일에 있어서의 실패도 무척 쓰라린데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특히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힘든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것이 구성원들에게는 좀 더 나은 피드백을 제시함과 동시에 나의 긍정성이 좀 더 효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리더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다 집어줘야 되는가, 아니면 넘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며 고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 긍정성이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함과 동시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화된 어떤 대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리더들에게는 긍정적인 편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3가지 정도의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왕이면 좀 균형 잡힌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비판의 사고 시간이라는 것을 운영함으로써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2-3가지 제시함으로써 약간의 구조화된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뭐 단계별, 내용별, 실행 주체별 정리를 함으로써 좀 더 머릿속에서 순서화된 그리고 오거나이징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그말리온 효과 아시죠? 뭐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피그말리온 효과의 과학적 적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 표현 시에 구체적인 지표를 동반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될 경우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구성원에게 리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분야에서 너의 지난 분기 성과가 상위 10%였으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A라는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 그러니 그 상위 10%의 효과를 낸 당신의 역량을 내가 믿고 있으니 얼마든지 도전을 해보라라는 식의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기대치를 내비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구성원은 리더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인식들이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함으로써 조직은, 팀은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두운 감정의 건설적인 활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종의 심리 안정망에 대한 프로토콜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3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시드리면, 어떤 불안이나 불만 사항들을 개선 제안서 형식으로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좀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점점 더 구조화되다 보면 리더는 우리 조직의 상황이 어떤지, 개개인의 특성이 어떤지, 그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바가 어떤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서화를 통해서 더 긍정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실제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월별 어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서 조직 전체에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의 피드백 시스템에 제시된 내용이나 혹은
불만 사항에 대한 개선 제안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조직 내에서 이런 이야기, 의견, 생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는 해소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제시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 위기 극복에 대한 보너스나 어떤 보상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그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의 제공, 결국은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감과 소통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런 공감을 통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직 내에선 당연히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것이 다른 말로는 독단적인 의사결정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 리더, 벽과 대화하는 느낌, 이런 말들로 좀 대체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혹은 나홀로 긍정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다 보면 서로가 지치고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는 상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갈등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사도 많아지고 이직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좀 앞으로 나아가고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의 리더십이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가 리딩만 한다고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리더가 팔로워가 돼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혹은 자신의 자존심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그 상황에 푹 빠져서 조직원들이 리더가 그리고 리더는 구성원은 리더가 서로가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제시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내용들과 불안이나 불만이나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나눌 때 조직은 더욱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긍정적 편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직이 늘 성공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실패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뚝 솟은 산처럼 묵묵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홀로 있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녹음이 짙은 산이라고 해서 늘 어떤 산맥 속에 어떤 풍경 속에 무조건적으로 녹아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개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가진 산과 그 속의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을 때 자신만의 색깔을 가졌을 때 그것이 하나의 온전한 환경이자 자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긍정적 편향과 유사한 맥락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하고요. 조만간 또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엠퍼슨의 박정한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